대한민국 최강의 플레이어 2015 피파 온라인 3 탑1을 찾아갑니다. EA 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5. 안녕하세요, 전수영입니다. 챔피언이 되기 위한 여정, 어느덧 8강 2주 차로 접어들었는데요. 지난주 정말 박빙의 경기들로 꽉 찼었죠. 먼저 김승섭과 정세현의 만남, 시작 전부터 팬들의 관심을 굉장히 모았었는데요. 이 스승과 제자에서 라이벌로 만났었는데 매 세트가 박빙이었습니다. 이 3세트의 승부 차이까지 가서 결국엔 김승섭 선수가 2대1로 승리를 따냈고요.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어서는 진행된 8강 두 번째 경기는 강성훈과 안천복 선수의 경기였죠. 강성훈 선수가 질라탄으로 선제골을 가져갔고요. 분위기 좋게 출발을 하면서 안천복 선수를 상대로 다시 2대1로 승리를 따냈고 4강에 성공했습니다. 이 김승섭 선수와 강성훈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을 가진 선수긴 하지만요. 우리 정세현 선수와 안천복 선수도 굉장히 실력파이기 때문에 이 매회를 거듭할수록 실력자들을 떠내보내는 제 마음이 살짝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번 주 결과를 또 살펴봤고요. 오늘은 8강전으로 4강전 두 번째 대진이 완성이 됩니다. 먼저 고건영 선수와 장동호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기에선 지난 시즌 결승의 두 주인공이 만나게 됐습니다. 박준효 선수와 김정민 선수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즌 8강이 더욱 중요한 이유, 다음 시즌 시드권이 걸려있다는 건데요. 이 4강에 오른 4명의 선수는 다음 시즌으로 자동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넥슨 아레나에서는 이 시즌 1의 챔피언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어느새 차기 시즌의 예선전이 한창인데요. 이 챌린지 리그 그 핫했던 현장을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잠깐 만나보죠. 지난 일요일 순위 경기의 상위 랭커들과 함께 이 챌린지 1차 토너먼트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은 숨막힐 듯한 열기로 꽉 차 있었는데요. 이날 총 4개 조로 나눠서 경기를 치렀습니다. 각 조의 1위만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게 되는데 총 3회로 진행되는 챌린지를 통과한 12명의 선수들이 승강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이스! 본선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인 만큼 일반 유저들은 물론이고 스타 플레이어들도 대다수 참가했는데요. 때문에 본선 못지않은 숨막히는 경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다들 무조건 승강전 간다는 각오였을 텐데 결과가 나오면서 TV가 엇갈리게 됐죠. 이날 차기 시즌의 첫 발을 내디딘 4명은 김현중, 김진홍, 안성재, 김강 선수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차 챌린지를 통해서 승강전으로 가는 4명의 진출자가 추가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네, 챌린지 리그 그리고 승강전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연 시즌2의 탑 12는 누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4강의 주인공이자 차기 시즌의 시드가 될 후보들 그 기량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고건영 선수입니다. 우리의 귀염둥이 막내 최연소 출전자인데요. 마냥 귀엽게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굉장히 긴장감 제로고 거침이 없는데요. 이 선수는 퍼스트 터치나 굉장히 볼키핑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게다가 프리킹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장동훈 선수는요, 고건영 선수의 파울 유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세트피스 때문이죠. 부담 가치는 약 4억 EP가 되겠고요. 주요 선수는 12강에 비해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이에 맞선 선수는 바로 장동훈 선수입니다. 이 장동훈 선수는 패드 유저로 굉장히 장점을 잘 보여주고요.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지난주 4강에 오른 강성호 선수와는 12강에서 만났었고 이 모든 세트가 득점 없이 동점을 이끌어냈었죠. 이 스피디한 원투 패스 플레이가 훌륭하고 특히 왼쪽 측면에서의 호날두 활용이 뛰어났다는 평가입니다. 부담 가치는 약 4억 7천만 EP가 되겠고요. 주요 선수는 지난번과 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부담 가치가요. 저 고건영 선수보다 조금 더 많이 있는데 어떻게 스쿼드를 구성했을지 좀 더 기대가 되고 프리킥 때 공격력의 매치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 마지막 경기 첫 번째 선수는 또 박준효 선수입니다. 지난 12강에 죽음의 조에서 올라왔죠. D조 1위로 8강에 진출했는데요. 득점에 5점에 또 실점은 단 1점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가 조인인 만큼 굉장히 엄청난 연습을 하고 왔을까, 먼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크로스에 강한 원창현과 또 개인기에 강한 정세현을 상대로 조별 예선을 뚫어놨기 때문에 오늘 만나는 김정민 선수를 잘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박준효 선수는 굉장히 또 개인기가
엄청나거든요. 이 측면 개인기와 공격력, 그의 화려한 플레이가 다시 등장할지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김정민 선수, 디펜딩 챔피언이죠. 이 디펜딩 챔피언다운 안정감 있는 모습을 조별 예선에서 보여줬습니다. 3-4-3 포메이션을 활용한 공격 패턴이 예측하기도 힘들고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해진 선수입니다. 이번 8강에서는 토트넘 핫스퍼 케미를 받고 있는 14시즌 해리 케인을 영입했는데요. 이 돌풍의 핵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유의 공격적인 플레이로 지난 시즌 우승자의 면모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또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강이 우리 네 선수들 모두에게 가장 큰 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의 우리 주인공들 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강전 2주차 오늘 경기를 더 재밌게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생방송 이벤트죠. 현장 관람객과 시청자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는 승자를 맞춰라.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문자 샵 5855로 응원하신 선수의 이름과 본인의 감독명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1억 2피와 월드베스트 선수패 그리고 1천만 2피를 저희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트로피를 잡아라. 피파 온라인3 홈페이지로 생방송을 보시면요, 방송 중에 밝게 빛나는 5개의 트로피가 나타납니다. 트로피를 많이 잡을수록요, 더 많은 이피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많은 또 이벤트는 반드시 생방송에만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이벤트와 함께 현장의 열기를 느끼고 싶으시죠? 강남 위치한 이곳 넥슨 아레나로 오시면 됩니다. 인터파크에서 챔피언십 2015를 검색하시면 또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관람객 전원에게 2천만 일피, 20레벨 경험치 획득권, 그리고 월드 레전드를 포함한 혼합 시즌 탑 30까지 전부 드리니까요. 현장에서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현장을 놓쳤어도 괜찮아. 제가 많이 준비했습니다.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있거든요. 피파 온라인3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 아프리카에서 보실 수 있고요. BTV와 올레TV, U+TV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EA스포츠 피파 온라인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5 8강전 마지막 2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A스포츠 피파 온라인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5 8강 2주차 경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승헌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김동환, 한승혁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짜 8강전 경기가 이제 오늘로 이제 마감이 되고 시드권자 나머지 2명의 선수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뭐 확실한 또 개성을 갖춘 선수들이 많거든요. 뭐 정말 또 카운터 어택에 진수를 보여준 박준효 선수도 있고, 그렇죠. 또 프리킥 100% 성공률의 데드볼 스페셜리스트 이 고건영 선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또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오늘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결승전을 밝혔던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뭐 일단 첼시와 맨유의 경기를 기다리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 피파 온라인3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오늘 특히나 이 두 번째 경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즌2의 결승전 리벤지 매치가 되겠죠. 박준효 선수가 그때는 패배했었고 김정민 선수가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이 8강 첫 번째 경기에서 두 번째 경기 오늘 매치업에서 두 선수가 만나기 때문에 시즌2의 결승전 재판 이 자체만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전 경기에 치러지는 고건영 선수와 장동훈 선수의 경기마저도 굉장히 핫 이슈이기 때문에 네. 정말 지켜보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눈이 정화가 되는 그런 경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경기 선수들의 그 승패를 예측하는 이벤트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 일단 그 두 분들도 지켜보실 때 선수가 어느 쪽으로 좀 마음이 가는지 그리고 어떤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요즘에 그 C키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와중에 봤을 때 제가 이제 박준효 선수가 올라갈 것 같고 이 앞선에 있는 경기는
고건영 선수가 의외로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은 전문성이 이제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이 프리킥에 대한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고건영 선수가 또 의외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많은 팬들도 좀 동감하는 상황인데 김정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이제 그것도 팬들 사이에 비슷하게 올라가는 흐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즌2의 우승자이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해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에서는 김정민 선수에게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박준호 선수가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여러모로 참 이슈가 많은 8강 매치업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챌린지 경기가 굉장히 험난하게 치러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잡고 편안하게 시드를 얻고자 하는 선수들의 그 열정이 잠시 후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그 두 명의 선수를 먼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고건영과 장동훈 선수를 만나보시죠. 자, 먼저 세트피스 그 강렬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고건영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또 멋진 프리킥 골을 넣어서 베스트 골상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주 나이도 어리지만은 당찬 포부도 있고 또 훈련을 또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멋진 프리킥을 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프리킥 자체만으로도 그 득점력이 있는 고건영 선수이기 때문에 고건영 선수를 수비하는 입장에서 상대편은 굉장히 불편한 점들 많죠. 맞습니다. 상대 진영에서의 볼키핑이 굉장히 능한 선수고 그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 파울 유도를 함으로써 프리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라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프리킥 성능 100%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반대편에서 그 고건영의 무기를 막아야 하는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동훈 선수입니다. 장동훈 선수는 아주 귀여운 또 인터뷰를 했어요. 이 고건영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프리킥을 잘 차서 걱정이다. 그리고 오늘 참여한 선수 중에는 가장 자기가 실력이 낮다. 네. 이렇게 겸손함도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뭐 다른 뭐 각오는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경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장동훈 선수도 근데 탄탄한 그런 선수 운영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이번 경기에서 보일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비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강화되다 보니까 장동훈을 이기는 것 자체는 좀 어렵거든요. 이기는 경기는 좀 나왔습니다만 장동훈 선수는 적어도 지지 않는 그런 경기력 그런 것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키보드가 아닌 패드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는 것을 조별리그에서는 잘 보여준 터라 고건영 선수도 이 장동훈 선수를 맞이해서 좀 약간 좀 도전할 거다라는 예상이 있기도 하죠. 네, 그만큼 고건영 선수와 이 장동훈 선수에 대한 그 예상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고건영과 장동훈 선수가 준비한 포메이션과 스쿼드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고건영 선수입니다. 네, 고건영 선수는 최전방의 드록바와 벤제마. 이 벤제마 선수가 사실은 이 1사 벤제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장 이타적인 공격수가 최근에 누구냐 불렀을 때는 이 카림 벤제마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어쨌든 공격에 있어서의 한 단계 절차를 또 밟을 수 있는 그런 포워드이기 때문에 베일과 호날두를 두면서 벤제마의 어시스트 능력 그리고 드록바의 해결 능력을 함께 가져가고 또 이 신구 조화가 됐죠. 중앙 미드필더에는 보드메로와 캐디를 놓으면서 가장 리옹 시절에 좋았던 보드메로와 함께 또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지금 뭐 이적에 있어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캐디라지요. 캐디를 놓으면서 그 조화로움을 다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전방 패서라는 애칭을 받고 있는 카림 벤제마 역시 드록바와의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고건영입니다. 맞습니다. 공격 진영에서는 벤제마, 중앙 미드필더에서는 보드메, 수비 지역에서는 스트란치로 대변되는 고건영 선수의 스쿼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특히나 이 스트란치, 고건영 선수에 의해서 이적 시장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었죠. 사실 이적 시장에서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닌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그 유저분들 사이에서도 좀 많이 입방에 오르고 내리고 했던 스트란치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강화 7단계를 보여주면서 수비 지역의 핵심으로 플레이에 포인트를 줄 것 같고요. 벤제마만큼 또 손타는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고건영 선수가 상대 진영에서의 볼키핑이라든지 드리블 능력치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 이 벤제마의 컨디션이 날이 오른 만큼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가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고건영 선수의 먼저 전반적인 상황 짚어드려왔습니다. 이어서 지지 않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장동훈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장동훈 선수 역시 뭐 1승 3무 무동훈 아니겠습니까? 네. 무승부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데 그만큼 또 전력적으로 수비 쪽에 안정감을 두는 이 스쿼드를 짰습니다. 콤파니를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고
애쉬앙을 또 오른쪽 풀백에 놨거든요. 하지만 공격적에 있어서는 역습 찬스에서는 바르가스와 호날두. 근데 같은 팀원이라 그런지 보드메를 중앙에 놓는 것은 또 공통점이 있고요. 이브라이모비치냐 아니면 상대편의 드록바냐 이 차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생각들을 서로 간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동훈의 이런 의도조차도 고은영 선수 잘 읽고 있겠죠. 맞습니다. 장동훈 선수가 조별 예선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했었지만 약간 단순한 공격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 크로스가 없었습니다. 네. 거의 중앙 지역에서의 원투 패스로 상대방의 중앙 지역을 뚫는 듯한 공격 패턴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전히 유지한 채로 들고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은 클럽원이기도 하고 고건영 선수 연습도 많이 했다는 점이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 과연 알고서도 못 막는 공격 패턴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악수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건영과 장동훈 선수 양 선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서로 잘 알고 있는 만큼 분석도 많이 했을 만한 이 두 명의 선수가 과연 어떤 변수를 통해서 서로를 잡고 4강 진출을 확정짓게 될지 고건영과 장동훈 선수 양 선수의 경기를 지금부터 박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 고건영 선수와 장동훈 선수의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양 선수가 이제 같은 클럽원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연습도 많이 했었는데 연습 상황에서는 고건영 선수가 장동훈 선수에게 좀 밀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실제 방송 경기에서는 거의 200%의 경기력이 나오는 고건영 선수라서 그렇죠. 장동훈 선수 그것을 경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붉은색 유니폼의 고건영 선수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네, 고건영 선수도 실제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제가 많이 대화를 나눠봤는데 네. 자신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게 더 편하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80대 20, 8대 2의 수치로 팬들은 고건영 선수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호날두로 경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건영과 장동훈. 이전 예선에서는 고건영 선수가 사실 이제 의외성이었거든요. 이 선수가 과연 올라갈까 이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확실히 자신의 색깔을 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약간은 속도를 좀 죽여서 말이죠. 자, 이런 실수가 나오는데요. 저 파울이었어요. 들어가! 그렇게 막아냅니다. 첫 번째 위험한 장면 07 체크가 막아내면서 고건영이 초반에 좀 답답한 움직임을 수비에 그 골키퍼가 좀 풀어주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네, 조별 예선에서도 그랬지만 고건영 선수가 수비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운도 따라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쪽에서 이번에 드록바, 뒤에서 콤파니가 잘 커트해냈습니다. 나우드가 끌어올립니다. 확실히 약간 긴장한 듯한 고건영 선수고요. 1차전 때는 사실은 예선에서는 빠른 공격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템포를 조절하다 보니까 실수도 나오고요. 왼쪽에서 보드메와 좀 얽혔습니다. 역시 지금 좌측 라인. 지들끼리 엉켰어요. 그렇습니다. 연습 상황에서 이제 양 선수의 그 얽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고건영 선수가 그리고 오늘 자기 진영에서의 패스 미스가 약간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스타일 자체가 좀 볼 점유율을 늘리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런 패스 미스가 잦다는 것은 장동훈 선수에게 기회가 지어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찍어줬습니다. 뒤쪽에 슬라탄 한 번에 왔습니다만 옵사이드죠. 아주 깊은 옵사이드. 아예 들어간 것들이 완전히 보았습니다만 언제든지 상대편의 수비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장동훈 선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실제로 깃발 올라가고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경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것들을 뭐 온라인 상황에서는 일단은 약간 기분 풀기용으로 한번 활용해 봤는데요. 네, 막 태클도 걸면서 상대방 부상시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죠. 중앙에서 마티오 보드메가 때릴 들어갑니다. 마티오 보드메로 첫 번째 슈팅을 만들어 왔었던 고건영. 자, 골대 옆쪽으로 빗나가면서 0대0 슈팅 숫자는 이제 하나씩 주고받았습니다. 네, 07 보드메 뭐 사랑을 받았었지만 대장 케미에 또 포함이 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한 보드메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드맨 선수가 리옹 이전에 있을 때도 리옹 이전하기 전까지도 공격형 미드필더도 봤었고 네. 수비도 보고 수비도 보고 수비형 미드필더는 만능 이 멀티플레이어거든요. 자, 그것만큼 팬들도 마티오 보드메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벤제마입니다. 안쪽에서 하지만 그 전에 수비에게 막히면서 다시 한번 공격 권한을 장동훈 선수가 얻어냈습니다. 네, 거의 이 장동훈 선수의 공격은 호날두로 시작해서 호날두로 끝나거든요. 네. 호날두와 보드메의 이 케미가 얼마만큼 살아나느냐 이것이 장동훈 선수에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콤파니가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질라탄입니다. 아래쪽 드롭바. 그 전에 패스워크를 끊어내는 그 수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고은영 선수와 다른 선수와 차이가 있는 것이 측면 쪽에 공이 왔을 때 이 개인기로 푸는 건 좀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압박에 좀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자, 안쪽 밀어줬습니다. 자, 경기 말고 이런 짧은 패스들의 연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전반전 시간은 거의 다 양 선수가 썼습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0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뭔가 좀 풀리지 않는 느낌이 강했던 전반전 경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은 그만큼 패스의 루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패스의 길 차단을 잘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사실 고건영 선수가 자기 진영에서의 패스 미스가 거의 없는 선수로 유명한데 전반전에서 그런 미스가 나왔다는 것은 장동원 선수가 잘 대처하고 있다는 걸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초반 상황에서 일단은 0대 0 전반전을 보낸 양 선수입니다. 드록바가 몸으로 밀어냅니다. 그대로 됩니다. 자, 가끔은 심리전 없이 그냥 치고 나가는 게 답일 수 있거든요. 자, 알렉스가 급하게 발을 길게 내뻗으면서 일단 수비에 나섰습니다. 애쉬양 질라탄 잘 아래쪽 빠졌죠. 드록바. 자, 이 캐디라 마지막 커팅이 좋았죠. 그렇습니다. 자, 캐디라가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팀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속력도 빠르고 몸싸움도 준수한 데다가 헤딩 능력치도 굉장히 좋은 캐디랍니다. 네. 자, 아마 공구인영 선수가 상대 진영에 왔을 때 이제 파울 유도가 되거나 아니면 코너킥 상황이 돼야 자신의 장점인 이 세트피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가 전혀 나오질 않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장동훈 선수가 굉장히 신경 써서 수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진영에서 공을 아래쪽으로 돌려봤습니다. 오른쪽에 바르가스에게 공이 넘어갑니다. 장동훈. 네, 조별예선에서 크로스가 없었던 장동훈인데요. 역시 그것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수비들은 좀처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죠. 네, 경기를 포기하는 듯한 그런 패스가 가로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올라올 수 올라가나요? 있는데요. 올라가나요? 찍어줬습니다. 뒤수에 드록바가 때릴 수 있죠. 보드맨. 지금은 때리는 각도가 더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욕심을 좀 부렸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자, 앞쪽으로 수비가 또 나와서 전진 패스를 이어나갑니다. 장동훈. 장동훈이 좀 살아나는데요. 왼쪽 크게 열어줬죠. 호날두입니다. 네, 중앙 지역에 공간이 생겼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찬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드맨. 자, 열렸어요. 왼쪽에 질라탄. 질라탄 이브라우비치. 첫 번째 골은 장동훈입니다. 미코스는 11시즌 질라탄의 이브라이모비치. 드록바의 공을 받아서 왼쪽을 완전히 붕괴시키면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탈 때 골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고건영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오늘 고건영은 골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도 그렇습니다만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하위 라운드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빠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볼 점유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건영 선수의 승률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패스 미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8강이 운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것이 이 8강전인데 고건영 선수 지금 약간은 실력이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말이죠. 실수가 많습니다. 드록바인데요. 드록바 드록바! 나갑니다. 드록바의 슈팅까지 전반적으로 장동훈 선수의 분위기가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조별예선에서 보이지 않던 그 크로스 플레이까지 섞어가면서 장동훈 선수가 8강을 준비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플레이였었죠. 네. 자, 이번에 좌측 찬스 호날두로 연계하면서 장동훈 선수가 이어나갑니다. 드록바입니다. 네, 패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드리블의 각도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거. 이런 식의 공간 창출을 하는데 용이하겠죠. 자, 왼쪽에 마이콘. 예, 서두르지 않죠. 행상 콤파니. 보드맨이에요. 보드맨 중앙의 콤파니 열어줍니다. 바르가스. 다시 한번 뒤쪽으로 템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장동훈 선수. 네, 이거 순간적으로 커서 풀리면 먹습니다. 자, 그 전에 이번에 차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패스 미스가 너무 많아요. 팀의 분위기를 망치는 듯한 패스웍인데요. 고건영이 오늘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찬스가 될 수 있는 공격. 캐디라에게 넘겨주면서 다시 한번 공격 전개합니다. 약간 놓쳤고요. 네, 아래쪽에 아비달. 베일입니다. 열렸습니다. 안쪽에 디디 드록바. 완전히 익었습니다. 파워를 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잘 끊었죠. 그렇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장동훈 선수에게 모든 것이 읽힌 듯한 80%의 팬의 지지가 여기서 무너지는 순간 이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르셀 개인기도 살아나고 있고요. 자, 중앙으로 연결 그대로 뚫어요. 본인이 해결하려고 했었던 장동훈 그만큼 지금 기세가 좋습니다.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1대0 승리입니다. 유효 슈팅을 실질적으로 고건영 한 개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어폰을 집어 던질 정도로 지금 뭔가 잘 안 풀린다는 느낌인데 네. 고건영 선수 사실 이 점유율도 높았고 템포도 굉장히 빠른 축구를 구사했었는데 오늘 장동훈의 수비 능력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스스로 패스 미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좀 자멸하는 경기를 펼쳤어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방송
경기 내에서 경기를 잘 풀어낸 선수들이 온라인에서도 좀 적극적인 지지를 많이 받는 장면들로 연결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사실 부담감이 없다고 하면 고건영을 좀 누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모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드러난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장동훈 선수가 확실히 고건영 선수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한 듯한 경기력을 보여준 첫 번째 경기가 아닐까 싶고, 고건영 선수가 사실 고건영 선수의 경기를 시켜보다 보면은 팽패스가 굉장히 많은 선수거든요. 네. 그것을 통해서 볼을 점유하고 상대방을 점유율로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인데, 고건영 선수가 그것을 알다 보니까 수비적인 측면에서 협력 수비가 굉장히 빛을 발한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고건영과 장동훈 선수, 특히 고건영 선수 입장에서는 경기가 풀리지 않았을 때는 전략적 수치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선수를 교체해 줌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바꿀 필요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장동훈 선수의 분위기로 그냥 끌려갔었거든요. 예, 지금 뭐 12명의 조별 풀리기를 봤을 때도 이 장동훈 선수의 득점력이 더 높았어요. 이 골 득실도 훨씬 앞서 고건영 선수는 이제 세트피스를 잘 이용했던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상대를 앞도는 경기 내용은 좀 부족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스스로 좀 패스 미스도 나오면서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가의 보도라는 그 프리킥을 가지고 있는 고건영 선수, 하지만 그 칼을 이번엔 뽑아낼 수 없을 만큼 장동훈 선수가 완전히 읽혔습니다. 자, 고건영 선수와 장동훈 선수 이제 이 두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선수와 2세트를 위해서 준비한 포메이션 이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고건영 선수입니다. 그대로 베일, 호날두, 벤제마, 드록바. 이번에는 이제 1사 마티치 새롭게 또 영입한 마티치 선수죠. 중원 쪽에 어쨌든 수비 능력도 키우고 이제 패스 미스를 좀 줄이겠다. 패싱을 잘하는 마티치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서 이 교체를 좀 감행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약간 처진 미드필드 자원에게 패스가 갔었을 때 계속해서 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느낌, 고건영을 괴롭혔었던 1세트의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포지션 편집을 좀 이뤄냈죠. 원래는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한 명의 센터의 미드필더를 놓으면서 뒤쪽 지역에 배치하는 모습이 첫 번째 경기에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놓게 되면서 후방 지역에서의 볼 점유율을 좀 노리는 듯한 포지션 편집이 눈에 띕니다. 말씀해준 것처럼 마티치가 또 특히나 최근에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가 되겠는데, 뭐 체감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고요.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스탯을 보여주는 마티치라서 고건영 선수 이번 두 번째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고건영의 힘을 내기 위해서 이 보드메어 마티치가 처진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동훈 선수의 상황도 짚어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루카 토니죠. 이 최전방의 드록바와 루카 토니를 지금 제3의 전성기를 맡고 있거든요. 루카 토니 선수가요. 네. 루카 토니를 넣으면서 뭔가 높이에서 또 헤딩에서의 그런 강점을 보이겠다. 이제는 뭐 색깔이 어쨌든 한 판을 이겼기 때문에, 첫 판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좀 더 안정감 쪽으로 주면서 마찬가지로 마티치를 낳기 때문에 패스를 통해서 제공권도 압도하겠다, 이런 의도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팬들이 집중해서 바라보는 수치 중에 하나인 골결이 굉장히 뛰어난 지금 루카 토니 공격 시즌이 되겠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감베리니도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공격 시즌 토니 같은 경우는 또 특히나 대장 케미에 다시 한번 들어서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요. 역시나 뭐 탁월한 골 결정력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장동훈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도 06시즌 토니는 잘 들어만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06시즌 토니의 특성, 히든 특성상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특유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장동훈 선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만한 토니의 움직임이 되겠고, 컨디션이 죽기는 했지만 이 14시즌 호날두의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의 위치에서의 공격 지원, 이런 것들이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하게 빛을 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건영 선수와 장동훈 선수 양 선수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장동훈의 키 선수, 키 플레이어 호날두의 컨디션이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것들을 장동훈 선수가 좀 추가를 했는데, 그것들이 이번 두 번째 세트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될지, 고건영과 장동훈과 고건영의 이어지는 2세트를 박수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어지는 양 선수의 2세트입니다. 고건영 선수가 2013 시즌에서 MVP를 받고 3위에 올랐었을 때도 문제는 프리킥이나
뭔가 세트피스 장면은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데 경기 전반적으로 지배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냐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었는데 오늘 1세트에서 그 장면이 다시 한번 좀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프리킥 찬스를 맞이하려면 어쨌든 상대의 수비 쪽에 파울 유도라든지 약점을 끌어내야 되는데 이 장동원 또 수비 강점이 있거든요. 네. 초반에 무동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실점도 넣으면서 실점도 하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고건영 선수 파고들기 좀 힘든 것 같아요. 팬들의 지지가 이래서 장동원으로 넘어갔는데요. 자, 이번에도 터치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방금 상황에서 확실히 고건영 선수를 안 듯한 장동원 선수의 움직임 보였죠. 네. 자, 큰 움직임 없이 자연스럽게 수비의 최소의 움직임을 통해서 고건영 선수의 돌파를 그대로 막아냈었습니다. 네, 확실히 피파 온라인3라는 이 게임 자체가 심리적인 상태가 얼마만큼 경기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경기를 통해서 말이죠. 자, 보드메가 안쪽으로 루카톤입니다. 자, 안쪽 초대파! 들어가! 하지만 이번엔 막아내면서 첫 번째 슈팅 무위로 만들어냈습니다. 흐름을 장동 선수가 찾아냈어요. 자, 장동원 선수의 이 흐름을 막기 위한 그 무기 들고 나왔을까요? 고건영 좌측에서 아비달로 공을 계속해서 만져주고 있습니다. 네, 고건영 하면은 또 이제 볼키핑 이런 것들에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방금 보여준 것처럼 C2 드리블을 통해서 볼을 점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이 있거든요. 네. 네, 이것이 잘 나오고 있는 두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벤제마가 등을 지고 전혀 두 명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백패스 다시 한번 중앙에 보드메 다시 한번 아비달입니다. 왼쪽 사이드 좋아요. 패스 좋아요. 좋았습니다. 그대로 뒤쪽 들어가! 그대로 골키퍼 맞고 공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07 대 07의 또 선방 대결도 돋보이네요. 아, 약간 무너진 자세에서 그대로 공을 바깥으로 쳐내는 멋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코너킥 찬스입니다. 호날두가 준비합니다. 드록바 도는데요. 뒤쪽 마티치죠. 길게 마티치. 이런 머리 맞고 공은 크게 뜨면서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네. 이런 세트피스는 어쨌든 장동원이도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고건영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장면들을 막아내기 위해 장동훈 선수가 연구한 장면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장동훈 선수 몇 번 뚫리자마자 바로 이제 설정 변경. 아, 이런 유연성이 장동훈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뭐 조별선에서도 보여줬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피파 온라인3의 뭐 선수 능력치로 치면은 반응 속도 측면에서는 뭐 99를 줘도 그렇죠. 네, 무방한 장동훈 선수의 상황이 되겠는데 1경기를 승리했지만 방심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섬세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장동훈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공을 뒤쪽으로 넘겨주면서 좌측 영역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장동훈. 네, 패드를 사용해서인지 미묘하게 드리블 각도가 다른 것도 고건영 선수에게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멈추면은 이거는 보도 경고를 좀 받겠는데요. 네, 살짝 받은 것 같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공이 아웃되거나 플레이가 스탑됐었을 때만 경기를 중지시킬 수 있는데 고건영 선수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흥분한 나머지 잊었던 것 같습니다. 집중해야죠. 네, 뭔가 집중력이 좀 떨어진 고건영 선수입니다. 왼쪽에 마티치입니다. 왼쪽에 다시 한번 보드메가 올라갑니다. 돌아요. 그대로 드록바죠. 쭉 뒤쪽에 자, 벤제마! 좋아. 이것도 빗나가네요. 이번에 벤제마 왼발이었는데요. 이 유니폼상으로 봤을 때 오늘 슈퍼매치 아니겠습니까? 네. 수원대 서울에 또 슈퍼매치가 연상이 되는데 고건영의 0점 조준이 자꾸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퍼 매치에서 슈퍼는 지금 약간 빠진 듯한 느낌의 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0점 네. 조준이 잘 안 될 때는 일단은 뭐 병역의 의무를 갔다 오는 것이 가장 빠르거든요. 고건영 선수에게는 아직 한 3, 4년 남았던 네. 것 같거든요. 자, 앞쪽으로 한번 공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고건영. 뒤쪽에서 장동훈입니다. 네, 오히려 볼 점유 시간을 늘리면서 장동훈 선수가 여유롭게 경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뒤쪽에 이번에도 토니에게. 자, 크로스. 그동안 잘 쓰지 않았던 크로스까지 잘 써 내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비었죠. 하지만 일단 그것은 잘 차단됩니다. 네, 이 벤제마의 침투라든지 골 결정력 이런 것들에 대한 고건영 선수의 능력치가 한껏 발휘가 잘 돼야 되는데 네, 그 벤제마까지 가는 패스의 길이 약간 매끄럽지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패스가 너무 미스가 많아요. 확인한 다시 한번 보드맨. 여기서 좀 끊기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드록바가 단독으로 올라가는데 또 다시 고건영 아니죠. 네, 고건영 결국은 전반전 45분을
0대 0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건영. 뭔가 자기 진영에서의 패스 미스는 많이 줄였는데 공격적인 역할에서의 0점 조준도 좀 불안했고 네. 찬스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 좀 아쉬운 고건영 선수입니다. 0점 조절을 0포인트로밖에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장동훈 선수는 전반적으로 경기 운영 굉장히 매끄럽고 몇 번의 슈팅도 다 무위로 들어갔습니다. 네, 실제로 이 고건영 선수가 조별 예선을 준비할 때 장동훈 선수가 연습 상대가 돼줬다고 하는데 네. 그때 많이 고건영 선수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거의 완벽한 대응책을 장동훈 선수가 보여주면서 고건영 선수를 상대로 1세트 따냈고 이번 두 번째 경기마저 완벽한 모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 루트를 거의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그런 장면들. 네, 좋아요. 네, 거의 키스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안 하시네요. 네. 네. 경기 이어집니다. 여자분은 다가갔었는데 네. 남자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히 오늘 오후에 이 두 분에게 아주 여러 가지 토론의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건영 선수가 자신의 진영에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팽패스 위주의 볼 점유를 한다는 거 이걸 장동훈이 알다 보니까 수비가 달려들지 않죠. 네, 마티시입니다. 좀 자, 열렸어요. 벤제마! 좋습니다. 아우, 공채 제흐. 잘 접고 잘 때렸는데 네. 잘 막아내네요. 고건영 입모양이 굉장히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뭐 보통은 보통 순위 경기에서의 랭커라든지 바디 페인팅이 들어갈 각도였는데 C 드리블을 통해서 각도를 만들어내면서 슈팅을 만들어냈죠.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어떤 세트 피스예요. 고건영 돌아라죠. 뒤쪽 길게 마티치! 마티치! 네마냐 마티치! 세트 피스의 강제답네요. 정말 킥 자체가 이 파포스트로 이 실제 축구에서 가장 잘 이용하는 거거든요. 먼저 포스트에 노리는 장신의 공격수를 노리는 거. 네. 그대로 먹히네요. 실질적으로 이 네마냐 마티치의 이 투입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고건영이 한 거고 고건영이 역시 세트피스 찬스에서의 이 결정력은 굉장합니다. 맞습니다. 100%라는 성공률을 자랑하는 만큼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라는 호칭이 아깝지 않은 고건영인데 역시나 코너킥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1대0으로 고건영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후반전 경기는 이어집니다. 바르가스. 자, 몸으로 막아주고 오드메가 다시 한번 베일을 받습니다. 고건영이 무서운 거는 골을 만들어내면 플레이가 한껏 살아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스트란치 마이콘에게. 자, 수비 진영이 이거 안정적입니다. 양 선수가 이제 한 골을 넣으면 이 한 골 승부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좀 템포를 많이 죽이죠. 그렇습니다. 천천히 경기를 하면서 말이죠. 시간을 최대한 할애하고 있어요. 허리 진영에서의 시간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날두가 벗겨냅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들어오는 건 장동훈이 좀 읽어줬습니다. 드록바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공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네, 확실히 장동훈 선수도 급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실수는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플레이 스타일의 고건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경기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몇 개의 찬스 좀 장동훈 선수에게 많이 읽힌 듯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보드메가 중앙입니다. 호날두가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부딪혔고 그대로 공 바깥쪽으로 바르가스에게 넘어갑니다. 루카 토니 멋진 패스. 자,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 바르가스가 중앙에서 왼쪽에서 달려오는 호날두를 바라봤습니다. 네, 결국에는 호날두를 시작하고 보드메를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는 장동훈이거든요. 네, 토니입니다. 다시 호날두에게 열리겠죠. 이제 패스 미스가 또 장동훈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한 선수가 분위기 살아났을 때는 그 기운이 반대편으로 좀 전염되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가레스 베일 좋아요. 뒤쪽으로 천천히 마이콘에게 남은 시간은 게임 상황에선 9분이 남아 있습니다. 찍어줍니다. 뒤쪽에 카림 벤제마! 벤제마의 쐐기골입니다. 완벽한 승리를 원하고 있는 고건영의 두 번째 골. 네, 퍼스트 터치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고건영 선수의 상황입니다. 벤제마의 위치 선정이 이렇게 짜릿하게 엮어졌을 때 경기는 굉장히 살아나기 마련이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10U 시즌이라고 불리는 벤제마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14 시즌 벤제마도 여전히 강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호날두가 뒤쪽으로 파고듭니다. 마티오 보드메 안쪽에 루카 톤입니다. 옆에 젖혀놓고 스트란치의 공이 넘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마이콜입니다. 열렸어요. 저 그대로 가야죠. 얽혔죠. 하지만 그 전에 파울이 좀 선언됐습니다. 조별리그 때는 이 고건영 선수가 이제 세트피스 말고도 필드골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좀 흐름을 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승자에 대해서 네.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투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엔 2대0으로 고건영 선수가 돌려줍니다. 네, 확실히 뭐 장동훈 선수에게 첫 번째 경기에서는 패턴이 읽힌 듯한 모습이 있으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고건영이었는데 역시나 데드볼 스페셜리스트 다운
프리킥은 아니었지만 코너킥을 통해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낸 순간부터는 자신의 플레이 리듬이 살아나면서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내는 고건영 선수의 깔끔한 승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건영에게 필요했던 건 이런 한 개의 골이었습니다. 지금 몇 번 계속 막히는 장면, 유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으로 틀어 막히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마티치가 한번 열어주고 난 뒤에는 고건영 선수가 페이스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세 번째 경기에서 고건영 선수가 더 기대되는 것은 페이스 자체를 두 번째 경기에서 완전히 끌어올렸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는 그 흐름을 이어갈 때 고건영이 좀 더 유리하고, 지금 장동호는 전체적으로 후반전은 완전히 망가진 플레이였거든요. 그만큼 좀 아쉬움이 있는 두 번째 경기였는데 세 번째 경기 역시 고건영이 약간 수정된 전술로서 이겼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심리 상태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수정된 전술과 더불어서 새로운 그 마티치의 투입으로 고건영 선수가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 1세트와는 다른 것들을 얻어내고자 했었던 장동훈의 그런 시도는 다 막히고 말았고요. 맞습니다. 고건영 선수가 상대방에 대한 파악도 잘 하면서 맞춰가는 플레이에도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2세트에서 승리를 따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건영 선수와 장동훈 선수 이어지는 3세트를 양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세트 준비된 전략은 어떤 전략일지 양 선수가 준비한 3세트의 포메이션과 전술 지금부터 살펴드립니다. 자, 4강을 위한 3세트 고건영 선수의 상황입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아무래도 보드메르와 캐디라 조화를 다시 났고 호날두와 베일이고요. 최전방에는 드록바와 벤제마 역시 좋았거든요. 그리고 네. 드록바의 해결 능력도 있기 때문에 유효슈팅을 또 여러 차례 만들어냈죠. 이 투톱에게 뭔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벤제마의 좀 마지막 단계에서의 어시스트 능력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살려준다면은 전방에서 좀 더 좋은 공격력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드록바는 존재감으로 압박을 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뭔가 얻어냈던 것은 카림 벤제마였습니다. 맞습니다. 뭐 선수에 대한 애정도 스탯이 있다면 이 14시즌 벤제마에 대한 고건영 선수의 애정도는 거의 120의 능력치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렇죠. 노란색 능력치를 표현될 만큼 벤제마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고건영 선수가 되겠는데 벤제마의 활약이 있었던 2세트만큼의 활약이 이번 경기에서 역시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에 부응하듯 컨디션이 역시나 날이 서 있습니다. 드록바 선수가 사실 이렇다 할 골 결정력이나 활약이 있지는 않았지만 벤제마에게 공간을 창출해주는 움직임은 굉장히 뛰어났었던 1, 2세트 경기가 있었거든요. 벤제마에 의해서 골이 만들어질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 역시나 이 프리킥이라든지 코너킥, 골킥을 제외한 모든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고건영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베일과 호날두의 세트피스에서의 상황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장동훈 선수입니다. 장동훈 선수는 공격 진영의 변화를 가하고 있습니다. 벤트너 선수를 투입을 했네요. 클럽에서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지만 국가대표에서만큼은 엄청난 활약선을 하고 있는 벤트너거든요. 네. 벤트너 선수와 함께 이제 최전방에 투톱을 놓고 있는데 역시 헤딩 능력을 좀 기대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크로스를 통해서 뭔가 짧은 패스에서 공격적인 마지막 완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단조로운 패턴으로 가면서도 선수 교체를 통해서 뭔가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는 장동훈 선수입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헤더의 능력이 있는 선수들을 연달아 배치를 했는데 장동훈이 준비한 만큼 크로스와의 연계는 잘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플레이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벤트너를 기용하는 모습인데 이 벤트너에게 크로스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선수는 바르가스가 되겠거든요. 네. 바르가스가 뭐 스태미나도 좋은 선수고 크로스 능력치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예요. 원창현 선수에 의해서 이 바르가스가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었었는데 장동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역시나 기용을 하면서 벤트너의 머리 위에 살포시 태페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을지 이번 경기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바르가스의 왼발이 과연 장동훈에게 짜릿한 그런 골 장면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건영 선수와 장동훈 선수 양 선수의 3세트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전반적인 컨디션 상황에서 허리 진영의 컨디션이 양 선수 모두 약간은 하향세인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을 준비했을지 고건영과 장동훈 선수의 8강 3경기 그 3세트를 박수 함께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 선수가 준비한 3세트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고건영 선수와 장동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1세트, 2세트 양 선수가 자신의 장점이 나왔을 때와 못 나왔을 때의 격차가 굉장히 느껴졌었던 두 개의 세트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자, 3세트에는 각자 다른 것들을 보강하고 등장을 했는데 이번엔 어떨지 붉은색 유니폼의 고건영이 다시 한번 경기를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장동훈 선수가 벤트너를 기용한 것 자체가 승부수라고 봅니다.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거든요. 네. 과연 바르가스의 크로스 혹은 호날두의 크로스가 벤트너의 머리 위로 갈지도 궁금해지는 바고요. 공원이 먼저 준비합니다. 뒤쪽에 자. 좁고 하지만 옆쪽으로 공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오히려 얼리 크로스를 고건영이 먼저 시도해보고요. 이 초반의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변화를 준 장동훈이고 그대로 이어가는 지금 고건영이기 때문에 전반전 초반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빠른 찬스 한번 고건영이 만들어줬는데 자, 이번엔 다시 한번 공은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공격은 장동훈 선수가 이어나갑니다. 네, 상대방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어디서 눈에 띄냐면 볼을 첫 번째 잡고 나서 접는 부분에서 상대방에 야, 대한 이거 것을 실수예요. 자, 광운러시 이어졌습니다. 카림 벤제마. 치고 가는 자. 뒤쪽에! 이건 뭐 패스도 아니고 슛도 아닌 네. 어정쩡한 패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매한 상황들을 이어나가면서 이번 소중한 찬스를 그대로 상대편에게 헌납했는데요. 이거 이번엔 다시 한번 왼쪽으로 찍어줬습니다. 스트란치. 190의 장신의 수비수. 하지만 일단은 속도도 굉장히 좋아서 고건영 선수의 굉장히 사랑하는 선수 중 한 명인데요. 네. 이 고건영 선수도 스쿼드를 보면은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선수가 좀 보이죠. 네. 스트란치라든지 뭐 캐디라 이 두 명의 선수가 가장 눈에 띄는데 이런 선수들을 활용하는 것은 손가락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장면들이 1세트에서는 전혀 자신의 손가락에 자신을 배신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올라갑니다. 보드맨 중앙에서 카림 벤제마에게 알렉스가 중요 고비에서 계속해서 상대편의 공격을 차단합니다. 자, 이게 자, 장동훈 선수 여기서 이런 상황 강하거든요. 호날두 왼쪽 열어줬습니다. 지금도 벤트너와 이브라기치가 좀 겹치면서 템포가 좀 죽었어요. 네. 올라가시는 타이밍을 잃었죠. 포그마가 뒤쪽에 이브라이모비치. 결국 질라탄이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포그마가 완전히 열렸었습니다. 자, 포그바의 약간 전진 배치,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드 쪽에서도 박스 투 박스 형태 공격하다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포그바의 이선 쇄도를 완전히 지금 고건영이 놓치고 말았어요.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 포그바를 완전히 오픈 찬스를 내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고건영이 이번에 그것을 돌려줄 수 있을지 빠르게 다시 한번 전개합니다. 나우두 전반적으로 중앙 수비수에게 계속해서 패스가 좀 끊기는 장면 많이 있거든요. 고건영. 네. 고건영 선수가 오늘 패스 미스가 굉장히 잦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장동훈 선수에게 스타일이 파악됐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네. 좀 뭔가 평소와는 다른 플레이가 고건영 선수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도 위치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포그바가 이선에서 계속 박스로 지금 침투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런 장면에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줬는데 자, 여기서 차단했습니다만 여전히 패스가 전개하지 못합니다. 고건영 선수 이번에 끌어냈습니다. 이거 아래쪽 비었고 중앙입니다. 중앙에 벤제마 있죠. 벤제마죠. 열렸어요. 벤제마. 골대. 믿었던 벤제마가 영 안 되네요, 고건영. 네.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폰을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벤트너예요. 질라탄이 벗겨냅니다. 자, 겨우 차단했습니다. 포그바 좋아요. 포그바의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콤파니에 넘겨줬습니다. 니콜라스 벤트너. 지나갑니다. 이렇게 전반전이 1대0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 3차전은 막상막한데요. 장면들 일단 고건영 선수의 골대 불운이 좀 있었고 장동훈 선수가 사실 포그바와 질라탄으로 만들어내는 장면은 이제 고건영의 집중력이 좀 떨어진 장면과 연결이 됐었고요. 맞습니다. 이 심리전에서 완벽하게 고건영 선수가 패배를 하면서 첫 번째 실점을 하는 첫 번째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 바로 이게 첫 번째 골 장면이죠. 질라탄의 움직임에 확실하게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장동훈 선수의 넓은 시야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고 벤제마의 상황은 너무나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고건영 선수의 팬들이 좀 시험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이 응원을 왔는데 살인 의뢰를 받고 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네. 고건영 선수의. 자, 왼쪽으로 한번 밀어줬는데요. 돌아요. 이대로 마감이 되면은 시험도 망치고 시즌도 망칩니다. 고건영은 죽는다. 네. 자, 콤파니 뒤쪽입니다. 벤튼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만 역시 믿음직한 스트란치가 중간에 끊어줬습니다. 어쨌든 짧은 벤제마. 패스보다는 이 크로스를 통해서 어쨌든 득점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신의 질라탄과 또 벤트너 투입에 그것에 대한 적중을 좀 전반전에 만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돼요. 자, 이번에도 다음 장면을 위해서 공을 천천히 중앙 센터 서클 지역에서 전개하는데요. 그리고 고건영 선수가 약간 당황한 게 이런 수비 지역에서의 자, 신중함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우와, 1사 포그바. 네, 폴 포그바. 이번 장면들 크로스는 굉장히 매끄러웠었는데 자,
방금 전 슈팅은 굉장히 의미 없었습니다. 네. 실제 이 실제 축구, 성인 축구에서도 이 잘하는 걸 더 잘하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팀 성적이 이어지거든요. 네. 고건영 선수보다 장동훈 선수는 지금 잘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시도할 필요가 있고, 고건영 선수는 지금 뭔가 페이스를 찾는 게 급해요. 자, 스트라치입니다. 반독 올라갑니다. 마틴 스트라치. 저 무리가 좀 있었는데요. 줄 데가 없으니까 공에 대한 점유를 오래 하다 보니까 뺏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트라치 지금 체력이 많이 빠진 채로 들어가죠. 이 측면 또 열려요. 바라갔습니다. 벤트로 들어가고요. 뒤쪽으로 잠시 넘겨줬고 다시 한번 폴 포그바. 네. 굉장히 영리한 경기 운영하고 있는 장동훈인데요. 저대로. 자, 한번 젖혔습니다. 질라탄 아래쪽으로 니콜라스 들어갔어요. 두 번째 골 장동훈. 질라탄이 아주 본인이 만들어내네요. 네. 약간의 지금은 근데 차는 순간 이게 약간 옵사이드성이었는데 네. 그대로 골로 인정됐어요. 자, 이거는 뭐 고건영 선수가 정말 항의하고 싶은 장면이었을 텐데요. 결국은 2대 0으로 경기는 장동훈 선수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11시즌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 걸 장동훈 선수가 잘 보여주는 경기 아닐까 싶은데요. 자, 경기는 이어집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만의 골이 지금 정도는 터져줘야지 고건영 선수의 미래가 있거든요. 네, 멘탈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70분 경에 좀 추가골을 따라갈 만한 심리적인 효과가 얻기 마련인데 약간은 지금 시간이 쫓기고 있는 고건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공격이 그래서 골로 연결돼야 됩니다. 고건영 입장에서는요. 되지 못하죠. 패스의 간격이 너무 멀어요. 네, 찍어줍니다. 몸싸움이 돼요. 호날두 캐리어를 견뎌냈습니다. 왼쪽에서 호날두 드리블 뒤쪽으로 니클라스 벤트너의 세 번째 골. 굿바이 골이네요. 완전히 인사합니다. 지금 컴퓨터의 파워를 꺼버리고 싶은 고건영일 거예요. 네, 여러모로 고건영 선수가 오늘은 장동훈 선수에게 약간 완패하는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고건영의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를 완벽하게 장동훈 쪽으로 넘어갑니다. 고건영이 자랑했었던 그런 프리킥 결국은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는데요. 네, 뭔가 프리킥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상황 자체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고건영 선수에게 약간 불편한 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죠. 뭐 코너킥 하나 넣은 것으로 오늘 또 만족을 해야 되는 고건영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호날두의 공이 넘어갔고, 자, 우측에서 고건영 선수가 외롭게 드리블합니다. 밀어준 것, 이번에도 뭔가 주인의식이 없는 패스였죠. 이렇게 3대0으로 경기가 끝납니다. 장동훈이 세트스코어 2대1로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확실히 고건영 선수가 이 예선에서의 그런 깜짝 놀랄만한 활약상, 그것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실력이 좀 부족함이 있었고, 장동훈 선수는 2차전 때 패배했지만 3차전 때 완승을 거두는 거 봤을 때는 전술적 변화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이 축구 지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IQ라고 또 표현하는 축구 그 지능, 그런 장면에서의 장동훈 선수의 섬세함이 굉장히 빛을 발했었던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결국 고건영은 분위기가 밀렸을 때 뭔가 전략이나 전술의 그 변화 같은 걸 제대로 보이지 못한 채 휩쓸려 왔거든요. 네, 확실히 점유율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은 그 점유율에 있어서 경기를 점유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단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고건영 선수가 점유율을 통해서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것들을 협력 수비라든지 커서를 굉장히 빠르게 체인지하면서 수비를 통해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던 장동훈 선수의 멋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2대1의 스코어를 통해서 4강에 진출하는 장동훈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장동훈 선수가 2대1로 고건영을 잡아내면서 세 번째 4강 진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4강 진출자를 가리는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에 말씀 듣고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박준영과 김정민 선수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Well, the streets are bright as
e스포츠 피파 온라인 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8강의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결승전 멤버 2명의 선수가 지금 현재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선수 모두 막강한 선수임은 분명한데 굉장히 컬러가 다른 2명의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준효 선수는 지난 시즌에 화려한 공격력, 한 골을 먹으면 2골 넣는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죠. 이번 예선에서는 자신이 색깔을 좀 바꿨어요. 카운터 어택, 수비 쪽에 안정감을 두고 빠른 공격으로 득점을 하는 확실한 또 화려함을 또 가진 공격으로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하지만 김정민 선수는 잘하는 듯 못하는 듯 끈적거림을 유지하면서 약간 끈적이 같은 그런 축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축구로서 어떻게 또 박준을 막아낼지 또 주목이 됩니다. 8% 따지면 약간 보사노바 같은 끈적함이 있는데 굉장히 끈적해요. 굉장히 그런 끈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팬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못 받는 김정민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네. 포메이션 자체도 3-4-3이라는 많은 유저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포메이션을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듯한 느낌도 있는 김정민 선수가 되겠는데, 그런 이질감은 박준효 선수가 맞이하게 되면서 시즌2 결승전에서는 패배하는 약간 쓴맛을 봤었던 상황이 있었기도 했거든요. 그런 쓴맛이 이번에는 달콤한 맛으로 좀 발휘되기 위해서 박준효 선수가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개인적인 대화에서 저에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네. 과연 그런 것들이 이번 경기에서 어떤 식으로 발휘가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네, 굉장히 버벅거리시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이번 경기가 흥미롭고 흥분된다는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박준효 선수, 김정민 선수 양 선수 경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양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뭔가 되갚아주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준효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쿼드 자체도 주전에 오히려 올인을 하는 스쿼드를 짰다. 그러니까 베스트 11으로서 확실하게 자기 색깔을 내겠다는 그 의미가 좀 부여가 될 수 있고, 네. 이번 시즌 테마가 있습니다. 리벤지, 복수죠. 자기를 약간 평가절하했던, 그리고 자기랑 안 놀아줬던 많은 유저들에게, 또 선수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박준효 입장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 박준효 스타일이 순위 경기라든지 온라인 유저분들에게 많은 어필을 하면서 박준효를 따라하는 타 플레이가 많이 유행하고 있거든요. 네, 박준효가 얼마만큼 이 피파3의 영향력이 있는지 보여줬던 지난 조별리 예선에서의 경기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즌2의 재판이 되지 않기 위한 경기력을 갖추고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김정민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우승자로서 하위단에서 스페인 스쿼드로 이제 뭔가 좀 보여주고자 했는데 좀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선에서도 2위, 1승 2무 1패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고무적인 것은 6골을 넣었어요. 네. 득점 면에서는 살아있다는 얘기인데 또 실점도 4골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의 밸런스가 잘 안 맞는다, 연습량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게으른 천재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이 김정민 선수인데요. 맞습니다. 실제 축구판에서도 그런 천재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천재들은 연습을 게을리했을 때 한계가 드러나기 마련인데, 아직까지 김정민의 한계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과연 시즌2의 결승전에 재판을 만들어내면서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선수 이번 8강전 경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준효와 김정민의 포메이션입니다. 자, 먼저 복수라는 테마를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박준효 선수입니다. 마티치 선수를 배치를 시켰죠. 마티치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배치를 시키면서, 이 박준효 선수가 가장 특이했던 것이 포백 라인 앞에 미드필더 한 명을 두면서 끄는 이후에 빠른 역습이거든요. 네. 역시 근데 박준효는 바로 박준효 이퀄 호날두거든요. 호날두 선수의 왼쪽 측면에서의 화려한 개인기를 통한 공격력, 이것이 살아나줘야 전체적으로 드록바와 이브라히모비치 투톱도 살아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 로벤보다는 왼쪽에 호날두를 주로 이용하는 공격 전술, 이것이 가장 주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컨디션이 최하였을 때 박준효의 패턴들이 뭔가 좀 얽히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자,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게 될지 박준효. 네, 그리고 이 김정민의 3-4-3 포메이션에 대응해서 가장 기민하게 반응하는 포지션 편집이 어디서 눈여겨볼 수 있냐면, 네. 야야 투레 선수의 공격형 미드필더 배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3-4-3 포메이션이 사실 수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수비 숫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장점이 있는 포메이션인데, 이런 것들을 뚫어내기 위한 야야 투레의 적극적인 공격 참여,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수비 진영을 쑥대밭을 만들겠다라는 박준효 선수의 의도를 이길 수가 있고, 컨디션이 죽기는 했지만 사실 박준효 선수의 손가락이라면 개인기를 통해서 측면 지역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생각이 들고요. 14시즌 로벤이 상향을 조금 받았기 때문에 드리블 스피드를 통해서 상대방의 측면을 확실하게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맨유 펠라인의 쉬프트가 많은 팬들을 감동시켰는데 박준현 역시 야야 뚜레로 그런 것들을 한번 노린 듯한 그런 장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민 선수. 지난 시즌 우승자 김정민 선수의 포메이션 굉장히 의외의 것들을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네, 3-4-3. 지금 뭐 다이아몬드의 미드필더 허들스톤 선수를 또 넣었거든요. 이 네. 허들스톤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 되지만 10 허들스톤 이 중거리 슛 일명 뭐 선수들 통해서는 이제 빠따가 좋다 그러는데 네, 어웨이 슛. 예, 힘이 임팩트가 굉장히 좋은 중거리 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허들스톤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지금 의외성으로 좀 중앙 미드필더 쪽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배트가 굉장히 좋은 허들스톤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토트넘의 그 컬러를 한번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네, 이 김정민 선수에게 경기 전에 물어보니까 토트넘 케미를 맞춘 이유는 피터 크라우치를 위해서 맞췄다. 네. 크로스에 예. 의한 크라우치의 머리에 모든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맞췄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과연 크라우치의 머리 위에 해리케인과 베일 그리고 측면 지역에 있는 미드필더 자원들이 크로스를 잘 올려줄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고 그리고 피팔13에서 이 200cm가 넘게 되면은 소위 말해 이제 바디 페인팅이 큰 바디 페인팅, 작은 바디 페인팅 두 개로 나뉘기 마련인데 200cm가 넘어가게 되면은 큰 바디 페인팅밖에 안 나가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좀 뭔가 이런 것들을 김정민 선수가 경기 내에서 어떤 식으로 녹여낼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고 여러모로 이 3-4-3 포메이션도 특이한데 피터 크라우치를 어떻게 활용할까도 궁금해지는 김정민 선수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2008년 러시아를 4강으로 올려놨던 로만 파블루첸코까지 일단 집어넣으면서 전반적인 상황 아주 단단하게 김정민 선수가 이번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양 선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결승전에서는 그땐 이렇게 박준영 고개를 숙여야만 했고 김정민은 이 표정 그대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경기 8강은 어떨지 양 선수가 준비한 그 1세트를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결승전을 밝혔던 박준효와 김정민이 8강에서 마주쳤습니다. 자, 박준효는 원래 자신이 보였던 그런 장면 그대로 준비를 하면서 하나로 마지막에 좀 변경이 좀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굉장히 토트넘의 이 컬러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지 김정민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네. 뭐 크라우치 말고도 지금 가장 핫한 이 해리케인 선수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1사 해리케인도 가장 또 뜨는 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크라우치가 지금 EPL에서 헤딩의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선수입니다. 떨궈졌을 때 리바운드를 해리케인이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 이후까지 노려보고 있는데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번에 호날두 드롭바인데요. 또 들어가서 컴백 그리고 성공됩니다. 초반에 폴 로빈슨의 허를 찌르는 그런 슈팅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심리전에 몇 번 오고 왔죠. 사실 크로스를 통해서 드록바의 머리 위에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호날두가 돌파를 하다 보니까 김정민 선수가 당황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의 분위기는 박준효가 잘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젤라타 뒤쪽에 야야 뚜레요. 초반에 좀 고전하는데요, 김정민. 노리치 않아 뒤쪽으로 잠시 공을 던지면서 지금 수비를 끌어내는 거죠. 네. 당겨옵니다. 해리케인이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잔합니다. 오른쪽 경기 내용이 로벤! 깔끔해요. 자, 뒤쪽에 오! 수비수의 날카로운 슈팅 위험하게 막혔습니다. 자, 왼쪽 해리케인. 해리케인 아직까지 페이스온이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실수예요. 자, 반면에 공격 전환은 잘 이뤄내고 있죠. 기가 막힌 로벤이죠! 패스네요. 자, 경합 끝에 폴 로빈슨이 잡아냈습니다. 자, 요리스 골키퍼는 펀칭을 좀 지나치게 많이 해서 토트넘의 컬러를 맞히는 분들은 이 로빈슨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도는데요? 뒤쪽. 하지만 일단 나갔다는 판정. 패스의 창의성은 확실히 박준효가 탑 클래스에 드는 선수입니다. 날카로운 킬러 패스 이후에 완벽한 마무리까지 디디 드롭바로 해냈습니다. 긴장을 많이 했나봐요. 골을 넣고 스스로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뭔가 초반에 긴장감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야야투레를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시킨 것이 효과를 보는 전반적 초반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김정민 선수가 사실 수비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장점이 있는 선수라서
3-4-3 포메이션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는 선수인데 네. 이렇게 경기 초반에 실점을 하게 되면 약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사 야야 뚜레, 그러니까 네이션스컵 갔다 오기 직전이죠. 그때 네. 굉장히 좋았는데 1호 뚜레가 좀 처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시즌 때에 야야 두레로서 전반적으로 압박도 가하고 공격의 활로를 좀 개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에 대한 장점이 있는, 측면에서의 드리블의 장점이 있는 박준호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첫 골 만들어내면 측면 지역에서 이렇게 볼 점유하다 보면 공격 기회가 김정민에게 많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정민이 측면 쪽으로 수비가 횡쪽으로 벌려지면 또 오히려 중앙 쪽에서 찬스를 만드는 이 박준혁이기 때문에 네. 이 첫 골의 의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멋진 스탑이었습니다. 호날두입니다. 아, 오늘 호날두 뭐 컨디션을 주고 있었는데 이 박준호 선수의 손가락에 의해서는 컨디션이 날이 서 있습니다. 아우, 대단한 드리블 보여주겠어요. 아, 자, 하지만 여전히 공은 호날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을 바깥쪽으로 걷어내면서 코너킥 찬스. 이 현장 분위기를 가장 뜨겁게 하는 선수가 박준혁거든요. 그렇죠. 로벤이 그를 안쪽으로 찼습니다. 뒤쪽에 질라탄 가기 전에 로빈슨이 잡아냈습니다. 롱스로 또 특징이 있는 로빈슨. 아, 자, 이 케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허리케인 그 케인이 아니에요. 네. 네. 자, 왼쪽에 다시 한번 호날두에게 찬스가 왔습니다. 박준호 뒤쪽 연결 좋습니다. 야야 뚜레. 이 박준호 선수의 플레이를 좀 보는 분들은 이 선글라스를 지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눈부신 플레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3D 안경까지 있으면 입체적인 플레이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박준희의 멋진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야 뚜레가 왼쪽에서 퍼줍니다. 아, 좋죠. 자, 모드리치가 급하게 한번 끌어냈습니다. 일단은 첫 골을 앞서고 있을 때 이 뭔가 개인기를 부린다는 것은 좀 더 좋은 점이 개인기로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최대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피파 온라인 내에서 왜 개인기가 존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개인기를 왜 써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연달아 선보이고 있는 박준호입니다. 개인기만큼 상대방의 정신을 붕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플레이는 없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박준호 선수가 경기 초반에 잘 보여준 상황이 아닐까 싶고 드록바의 이 첫 번째 퍼스트 터치에 의한 골 굉장히 깔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빛나는 선수 크리스찬 에릭센이 사실 토트넘 내에서도 활약이 좀 있어줘야 해리케인의 파워가 늘어난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지금 이 게임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토트넘의 힘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3백 전술에서 에릭센의 위치는 좀 어중간할 수도 있거든요. 에릭센은 전형적인 프리롤, 그러니까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위치에 놔야 되는데요. 네. 자, 뭔가 좀 갇힌 그 공간에서 질라탄 못 나왔는데요. 이브라히모비치가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냅니다. 미니맵을 보는 넓은 시야. 박준호는 측면에 대한 개인기만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공중을 한 번에 갈라버리는 그런 패스로 두 번째 골까지 박준호가 만들어내면서 지난번 결승전을 완벽하게 서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전체 경기장을 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이 박준호 선수, 이 동체 시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동체 시력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반면에 현재까지 피터 크라우치는 2m에 달하는 키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크로스에 의한 플레이가 김정민 선수 3-4-3 포메이션의 장점인데 크로스 자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가레스필 안쪽 이번에 자, 기회가 이거 왔습니다. 올라가나요? 베일 한번 젖혀냈습니다. 뒤쪽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짧게 하지만 펀칭으로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네, 역시 077 공중볼에 대한 장점이 있죠. 네. 피터 크라우치의 머리에 가기 전에 끊어내는 플레이 인상적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찬스를 가지고 있는 김정민입니다. 가레스필이 준비합니다. 자, 크라우치인데요. 루카 모드리치 오른발로 뒤쪽 길게 떨고 좋습니다만. 네, 확실히 허들스턴도 뭐 제공권이 좀 있는 선수죠. 네. 자, 머리를 기르기 전 단계였었겠죠. 네. 당시 시즌. 골을 넣으면 이제 머리를 잘라서 이제 기부를 또 하는 좋은 선행을 하는 허들스턴인데요. 크라우치인데요. 뒤쪽에서 빠졌습니다만 차나가 바깥으로 걷어냈습니다. 자, 호날두입니다. 아, 개인기 좋아요. 컨디션이 죽어 있어도 이만큼의 개인기를 보여주는 박준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질라탄이 안쪽으로 찔러줍니다. 디디 드록바. 여기가 박준호 존이에요. 어우. 박준호. 자, 뒤쪽. 네, 확실히 이제 호날두보다는 드록바의 개인기 좀 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펄리 자, 쉐이크인데요. 이 패스 미스인데 호날두죠. 이거는 위기를 자초하죠. 자, 넘어졌습니다만 휘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피터 크라우치. 자, 70분대가 접어들면 김정민 선수도 이제 만회골이 들어가 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읽혔어요. 이런 롱패스를 활용한 경기 점유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왼쪽. 읽혔습니다. 박준호에게. 네, 또 호날두죠. 자, 좋습니다. 질라탄. 슬라탄. 머리 양배로 밀고 통화. 들어가요. 질라탄 뒤쪽. 자, 양베르 통원에게 막히면서 이번 수비는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질라탄 도는데요. 뒤쪽 길게 질라탄. 안 넘어가기 전에
측면에 저렇게 지금 3백 상태에서 많이 벌려있는 호날두 놓치게 되면 공급처를 완전히 열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벤의 왼발입니다. 뒤쪽에 올라오기 전에 일단 공이 바깥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저런 게 약간 로빈슨의 단점이라고 봐야겠죠. 잡을 수 있는 볼도 펀칭을 해냅니다. 네. 근데 사실 그 펀칭은 요리스가 좀 더 심한 그런 상황이라. 네. 기다립니다. 로벤 왼발 뒤쪽. 길게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나갔고 이번에 던지 공격으로 김정민 선수의 기회입니다만 여전히 시간은 김정민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앙으로 길게 갑니다. 모드리치. 결국 김정민의 플레이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크라우치가 이렇게 드리블을 할지언정 볼이 측면 쪽으로 공급이 안 되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습이에요. 지금도 왼쪽 열린 상황에서 밀어줬죠. 하지만 이건 읽어줬습니다. 이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압박이 이 박준호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처럼요. 네. 좀 더 김정민은 패스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찬스는 여전히 다시 한번 박준효 쪽으로 넘어갔고요. 중앙 지역에서 에이시양. 크라우치의 존재감이 일단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네, 장점도 분명히 토트넘 케미에서 있겠지만 단점도 확실하게 존재하네요. 역습에 너무 약합니다. 네. 크라우치가 너무 느려요. 뛰었죠. 잘 찔렀어요. 야야 뚜레. 완벽한 마무리. 3대0으로 달려가는 박준효. 게임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보여주네요. 네. 야, 로베슈까지 완벽하게 보여주고 어린 친구가 세레모니를 따라할 만큼 확실하게 인상적인 모습을 남기는 박준효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컬러를 보여주면서 3대0 완벽한 1세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플레이 내용이 스타성이 있어요. 네. 자신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 약한 일단 부상.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 3대0. 사실 경기가 끝납니다. 3대0의 박준효입니다. 네, 정말 이보다 깔끔한 승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완벽한 첫 번째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준효가 시즌2 3-4-3 포메이션에 대한 첫 번째 이상향이었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3-4-3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네요. 반면 네. 김정민이 노렸던 토트넘에 대한 그런 생각은 전혀 우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김승석, 김정민, 최현석의 그런 조별리그에서 무려 6골. 김승석보다 더 많은 골을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했거든요. 물론 네. 실점을 많이 하긴 했지만 하지만 오늘 그 득점력적인 부분 크라우치의 그 헤딩력을 믿었지만은 그것이 완전히 박준효에게 읽힌 경기였고 수비력에서도 오늘 박준효의 개인기를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크라우치 라는 매력적인 카드는 어떻게 보면 명함과도 같습니다. 나는 크로스를 하겠다라는 듯한 뉘앙스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을 잘 먼저 인지한 박준효 선수가 애초에 그런 것들을 잘 차단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 크로스는 측면 지역에서 올라와야만 피타코라치의 머릿속에 머리 앞에 놓여지는 건데 그런 플레이를 원천봉쇄하다 보니까 김정민스러운 플레이가 나오지 못했죠. 박준효의 완승이었던 첫 번째 경기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 또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박준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미소 지으면서 첫 번째 경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박준효. 반면에 김정민 선수는 뭔가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김정민 선수 사실 우승을 노린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8강에서는 전력차가 너무 큰데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정민이 전혀 자신의 장면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1세트와 동일한 장면들을 동일한 일단 포메이션과 스코어들을 보여준다면은 글쎄요, 이 경기 똑같이 1세트와 나올 수도 있을 법한 현재까지의 그림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조별 예선에서 김정민 선수가 보여준 스페인 국대 케미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토레스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침투도 용이하고 크로스에 대한 플레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크라우치는 장점이 분명한데 반해 단점도 분명합니다. 네. 역습에 너무 약하다 보니까 박준효가 수비하는데 굉장히 편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경기가 아닐까 싶고 이것에 대한 김정민 선수의 대응책이 두 번째 경기에서는 반드시 나와야겠네요. 박준효 선수가 활약을 하게 되면서 점점 리그를 보러 오시는 여성 팬 여러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곱상한 또 외모도 있고 또 플레이 자체가 워낙 화려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 또 화려함이 함께 공존해야 되거든요. 이런 굉장히... 여성 팬들이 지금 박준효를 찾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지난 시즌까지는 거의 100% 남성분들이었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많은 변화. 7대3의 성비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예. 그렇습니다. 8대2 정도로 정도가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박준효 이펙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박준효와 김정민 선수 2세트를 이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대0의 완벽한 승리를 따낸 박준효와 김정민의 2세트 준비된 포메이션을 이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효 선수입니다. 박준효 선수는 역시 드록바와 이브라히모비치, 호날두는 역시 또 빠질 수 없는 박준효와의 연관관계성이 있는 선수고요. 루벤과 투레 그대로 지금 배치를 시켰어요. 마티치 선수를 좀 마지막에 변경을 한번 했지만 다시 투입을 시켰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4-4-2지만 마티치를 수비형 미드필드에 놓고 공격적으로 역습쪽에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간격 유지를 굉장히 잘하는 전술이거든요. 네. 실제로도 축구에서도 이렇게 중앙 미드필드 배치를 시켜놓고 공격형 미드필드 위에 놓으면서 윙어들 측면에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들, 이런 것들 아주 흡사한데 박준효 선수는 거기에 또 화려함까지 더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마티치가 뒤쪽으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격 숫자가 한 번에 많이 늘어나는 효과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볼을 드리블을 통해서 키핑을 하다 보니까 공격 지원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박준효의 개인기가 빛을 발했던 첫 번째 경기에서도 좀 눈여겨볼 수 있었었고, 사실 이 박준효의 개인기에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전술 수치라고 봅니다. 개인기를 하는 동안 이 전술 수치에 의해서 많은 선수들이 전방으로 침투 혹은 측면 지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플레이가 나오게끔 하는 박준효의 전술 수치가 있거든요. 크로스 수치도 90%까지 올려놓다 보니까 드록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전방 지역에서 교차하는 움직임까지도 노리고 있는 박준효 선수가 되겠고, 여러모로 개인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빈지역을 노리는 박준효 선수의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경기도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한껏 박준효 선수의 손가락을 춤추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호날두와 투레가 활약을 했었었는데 컨디션이 좀 좋지 못하면서 두 번째 세트를 준비하고 있는 박준효입니다. 자, 이어서 김정민 선수입니다. 뭔가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인데요. 포메이션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콤파니 선수, 이 콤파니 1대1에서 이 허들스톤이 한번 놓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위치에 이제 콤파니 선수를 놨고, 아무래도 이제 모드리치와 에릭센, 더블 플레이메이커, 공의 공급처를 두 군데로 분산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크라우치 한 명으로 부족했던 역습 상황에서는 파블류첸코를 넣으면서 약간 투톱 체제로 공격 시에는 만들 수 있는 형태고요. 케인 선수가 사실 좀 많이 아쉬웠는데 그대로 투입한다는 것은 좀 의아하네요. 해리 케인에게 원했던 장면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김정민 선수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약간 매물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케인이었는데, 이번 이제 목요일에 있었던 서버 점검을 통해서 이적 시장에 매물이 많이 올라오기도 한 케인이 되겠거든요. 아직까지 자신의 실제 축구와 같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는 김정민 선수의 스쿼드의 케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에릭센의 지원을 많이 받는 케인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보고, 모드리치의 양발에서 뿜어져 나오는 크로스도 한번 노려봄직하겠고요. 에릭센 또한 체감도 굉장히 훌륭하고 측면 자원으로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인데, 아직까지 측면 지역에서의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김정민 선수가 되겠거든요. 네. 모드리치와 에릭센이 살아야 전방 지역에 있는 케인과 베일 그리고 크라우치의 머리가 살아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외지를 넘어섰다라는 평가를 가져받고 있는 에릭센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자, 김정민과 박준효 다시 한번 2세트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1세트 완벽한 승리를 따낸 박준효가 이대로 경기를 마감을 지을지, 8강의 마지막 경기 박준효와 김정민의 2세트를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준효와 김정민의 2차전 경기. 1차전 박준효의 3대0 완승으로 끝난 현재 약간의 변화만을 둔 채 그대로 1차전 멤버를 기용하고 있는 지금 박준효에 비해서 김정민은 좀 뭔가의 변화를 좀 두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이 윙어, 그러니까 측면 쪽에서의 와이드하게 벌려서 들어가는 형태를 띠는 선수들은 3백 전술이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3백 네. 선수는 아예 그러면 양쪽 윙백들을 밑으로 내려줘야 되는데, 김정민 선수는 공격적인 3백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어려움이 좀 많아요. 지금 김정민 선수 1세트 이후에 민심을 잃었습니다. 가족 빼고는 모두 박준효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12%. 이 정말 바닥인데요. 네. 와! 자, 양배로 퉁어리 막아내면서 일단 앞쪽으로 공격을 전진시킵니다. 파블리첸코.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시킨 둘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문정까지 침투하는 모습 좋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템포를 좀 김정민 선수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끊기는 게 문제거든요, 항상. 네, 자, 그대로 이어갑니다. 결국 측면이에요. 크리스탄 에릭센 좌측 빠릅니다. 크라우치가 좀 올라가나요? 뒤쪽 크라우치! 크라우치! 하지만 그대로 막혔고 다시 한번 뒤쪽 공 해리 케인! 오른쪽 열어줍니다. 가레스비 들어갑니다. 아래쪽 찌어줬고 파블리첸코! 자, 계속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올려주는 형태를 보이는데요.
자, 위쪽으로 끌어올립니다. 네, 심판마저 제낀 호날두. 네. 지난 시즌에 박준효가 아쉬웠던 것은 이제 화려한 경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한다는 거였거든요. 네. 이번 대회에서는 굉장히 좀 수비력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 한 골밖에 실점하지 않고 있어요. 공격력 좋은 김정민에게도 1차전에서 전혀 골을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에릭센입니다. 자, 그래도 측면이 살고 있고. 뒤쪽 길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경합에서 베일이 밀렸습니다. 앞쪽 침투. 자, 지금 김정민 선수가 단단히 벼르고 나왔네요. 중원에서부터의 압박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압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콤파니 앞쪽 상체는 막히면서 다시 한번 박준 선수의 야야 뚜레입니다. 네, 박준호 이렇게 볼 한번 가져가면 볼 안 주기로 유명한 또 선수기 때문에 점유율 뺏겼다 싶으니까 측면 지역에서 볼 소유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공 바깥으로 밀렸습니다만 여전히 박준효입니다. 자, 초반에 김정민에게 계속 밀리는 느낌을 받고 있는 박준효의 변경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게 뭔가 잘 안 풀릴 때 전술 변화를 주면서 1차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그런 변화를 주면서 경기를 압도하는 경기, 감독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 교체는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이 박준효가 달라진 가장 많이 달라진 모습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경기 내에서 실시간으로 상대방에 대응하는 박준효의 달라진 모습을 챔피언십 2015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축구에서는 작전 타임이 없는데 이 네. 게임에서는 저런 경우를 통해서 상대의 기세를 꺾는 거죠. 잠깐 동안요. 좋습니다만 이미 깊게 들어가 있는 크라우치였습니다. 크라우치 자신의 키만큼이나 깊숙이 들어가 있었죠. 자, 계속해서 공격 권한 박준효에게 넘어가면서 경기 이어집니다. 나우두 애쉬양에게. 네, 호날두에게 볼이 가는 순간 박준효의 공격이 시작되는 건데 박준효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력에 있어서 약간의 단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것에 많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쪽 넘겨줍니다. 애쉬양. 자, 자신이 원했던 야야 뚜레와 지금 호날두의 컨디션이 둘 다 최하인 상황에서 뭔가 속도 빠르게 연결되지 못합니다. 개인기의 장점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수비를 흥분시키기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네. 한 번 흥분해서 나가면 그만큼 공간이 창출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날카로운 스루 패스도 있고 측면 연결도 있는데요. 네. 측면으로 일단은 전개. 나와라 이거죠. 나 어차피 한 세트 이겼으니까. 네. 흥분할 만한 여지는 김정민에게 있다. 박준호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찔러줬는데 그때의 공격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도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 빠르게 위쪽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김정민입니다. 에릭센, 헤리케인, 로만 자, 이런 파블리체코. 연계는 좋죠. 다시 한번 크라우치가 헤리케인. 좀 안으로 가야 되는데요. 돌아갑니다만 헤리케인 단독으로 갑니다. 아래쪽 크라우치는 여전히 키만 큽니다. 해리케인이 전형적인 윙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판단을 좀 빨리 해줘야 됩니다. 네. 크라우치. 번호프 준비. 가레스빈 왼발로 뒤쪽 길게. 하지만 잡아내는 체크. 전반전이 이대로 이렇게 0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전술적 변화를 꾀한 김정민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은 더 유리한 경기를 2차전 때 펼쳤습니다. 근데 박준호 선수가 그것을 잘 막아냈거든요. 이러면 쫓기는 마음은 후반전에 김정민 선수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정민의 생각은 잘 알겠는데 경기 안에서 그것이 구현이 안 되네요. 맞습니다. 해리케인의 측면 지역에서의 지원도 약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 전방 지역에 있는 피터 크라우치가 전방 지역 페널티 박스 안에서 헤딩하기 위한 위치 선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공격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엔 베일입니다. 오른쪽에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뒤쪽에 자, 이런 크라우치입니다. 것, 이런 것. 이러면서 크게 뒤쪽으로 돌고 있는 크라우치.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는 키만 큰 크라우치. 오, 이거는 스피드 싸움이죠. 베일! 골! 들어갔어요. 멋진 가레스빈. 자, 지금은 크로스바 맞고 골라인을 넘어갔죠. 네. 네, 특히나 유로 시즌 베일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프리킥 모션 때문에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반 스텝만 밟고 바로 때리는 모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박준호가 대응하기 전에 골이 들어갑니다. 멋진 왼발이었습니다. 이번엔 아래쪽으로 제대로 꽂아넣네요. 이 게임의 또 디테일함도 살아있는 아주 골라인을 넘어서는 장면.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한 골을 내줬고 이제 박준효가 설정 변경. 뭔가 좀 답답했던 1세트와는 다른 좀 답답함을 좀 박준효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야야 투레가 공격형 미드필더답게 전방적으로 침투 그리고 그 공간을 호날두 선수의 개인기를 통해서 여러모로 상대방의 수비 지역을 유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었는데 네.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첫 번째 골도 내줬겠다. 어차피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보드맨을 투입을 하면서 확실하게 나가겠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야야 뚜레를 빼고 마티오 보드메를 집어넣습니다.
바로 이 위치 보드맨 질라탄과 일단은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앞선에서의 수비 능력도 함께 보강할 수 있는 보드메르 선수죠. 네, 안쪽입니다. 마티우 보드맨. 뒤쪽에 루카 모드리치 파고들었습니다. 보드맨입니다. 뒤쪽 디디에 드롭바 뒤쪽 질라탄 바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보드맨 들어오자마자 공격 전개 굉장히 좋았고요. 박준효 감독으로서의 역량도 돋보입니다. 교체 용병수를 통해서 바로 많은 걸 만들죠. 그렇습니다. 박준효의 장점이라는 것은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낮은 바로 이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무리뉴감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안쪽 밀어줍니다. 로만 파블루체코, 피터 크라우치, 가레스 베일입니다. 다시 한번 파블루체코. 크라우치인데요. 베일이 뒤쪽으로 파블루체코, 베일입니다만 이번 장면에서 피터 크라우치 전혀 반응이 없는데요. 지금 베일이 찾더라도 옵사이드 위치였죠. 그렇습니다. 제 비명을 지르고 있는 한승엽 해설위원. 어디가 아프죠? 네, 갑자기 이상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죠? 저런 상황이 좀 짜증 나거든요. 네. 우드게이트. 피파 런스를 하시는 유저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드게이트가 지금 몸이 가장 또 약한 선수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피파 런스에서 우드게이트 쓰다 보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돼요. 이름대로 간다고 나무문처럼. 자, 질라탄이 찍어줬습니다. 들어봐. 이번에 머리 위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자, 몸싸움에서 하지만 공을 견뎌냈습니다. 에릭슨 중앙으로 찍어줬습니다만 보드메가 한 발 먼저 자신의 수비수 쪽으로 공을 내밀었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보드맨은 저런 장점이 있네요. 네. 마티치 혼자만 부담했던 중원에서의 수비 능력을 보드메르가 이제 분담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김정민의 찬스 찍어줬습니다. 해리케인. 케인 스태미나가 많이 없는데요. 해리케인 일단 한번 접고 뒤쪽 크라우치 있습니다. 해리케인 단독으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한번 접었습니다. 심리전 뒤쪽으로 파고들 듯 여기서 그 공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공은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코너킥. 크라우치도 있고 크라우치 뒤쪽에 크라우치. 자, 뒤쪽으로 공을 흘러갑니다. 파블리첸코, 모드리치 올라올 수 있어요. 뒤쪽 길게 갑니다만 펀칭으로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자, 이 과정 볼까요? 이런 역습을 또 박준효가 잘 만들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시간대에 수비수들의 좋죠. 스태미나가 많이 없어요. 찍었습니다. 질라탄입니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박준효 2대1. 야, 이게 박준효네요. 네. 드라마틱합니다. 역전골 만들어내는 질라탄이 이버로치 깔끔하고요. 네, 완벽한 찬스에서 2대1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박준효. 도리어 시간은 부족합니다. 김정민의 표정은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네, 플레이 자체도 지금 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크라우치를 믿었는데 밀어줍니다. 해리케인 때려야죠. 안 때립니다. 때려야죠. 해리케인을 때리고 싶을 정도의 움직임. 올라가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때립니다. 답답하네요. 네, 이 장면 머리에 남을 만한 장면 기회 있나요? 때려야죠. 드라마 쓰나요? 뒤쪽에 아우, 답답하네요, 진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박준효. 이 역전승이에요. 박준효 선수 대단하네요. 네, 교체 통해서 이 마티치의 수비의 능력을 보드맨 선수를 분담해주면서 말이죠. 전술적 운영에 또 승리를 거둡니다. 지난 시즌 우승자가 8강에서 무너졌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김정민 선수가 데스토너먼트에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였던 시즌2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박준호라 할지라도 김정민 선수의 승리를 점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예상을 좀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완벽히 뒤엎어버리는 박준호 선수의 완벽한 경기력, 빛을 발한 두 번째 세트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라운드에서 박준효 선수가 승리를 따내고 나서 확실히 성장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성장한 그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시즌 챔피언이었던 바로 김정민 선수를 2대0 완벽한 스코어로 이겨냈습니다. 또 역전승을 거뒀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1차전 때 화려한 경기보다는 2차전 때는 또 조직력으로 승부했거든요. 박준효 선수는 선수로서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함께 모두 이제 고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를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효 선수가 승리하면서 마지막 4강 진출자가 박준효 선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준효와 장동훈 선수가 오늘 4강을 확정 짓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8강전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4강으로 가는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이 이렇게 해서 가려졌는데요. 장동훈 선수와 박준효 선수입니다. 잠깐 경기 결과 살펴보고 가도록 할까요?
네, 이 장동훈 선수는 결국 2대1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고건영 선수가 최연소고 굉장히 실력자라고 했지만 아쉽게도 탈락을 했고요. 네, 장동훈 선수가 4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박준효와 김정미 선수의 경기였는데요. 박준효 선수가 굉장히 시원한 골을 보여주면서 또 시원하게 4강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저번 우승자였던 김정미 선수는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요. 조금 박준효 선수가 달래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강에 진출한 두 선수 지금 손정미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선수들의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피파 온라인3를 사랑하는 손정미입니다. 오늘 8강전에서 승리를 거둔 두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장동훈 선수부터 만나볼게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고건영 선수한테 질 것 같다고 경기 전에 막 겸손하셨는데 이기셨어요. 어떠세요? 얼떨결에 이겨서 정말 좋고요.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얼떨결에 이기셨다고요? 하긴 오늘 좀 고건영 선수가 고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고비가 많고 운이 없었는데 어떠세요? 제가 운이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실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상강에 진출하신 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4강 올라가시면 옆에 있는 박준효 선수 만나는데 어떠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그냥 재미있게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데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같은 클로본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재미있게 경기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박준효 선수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준효 선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오늘 결승전에 한을 푸셨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일단 복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그다음에 연습한 대로 경기력이 딱 나와줘서 오늘 이긴 거가 좀 뭐랄까 아직도 좀 어디 벙벙해가지고 믿기지가 않으세요? 네, 아직까지는 믿기지도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럼 우리 아까 세레모니 보여주셨잖아요. 저번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하셨잖아요. 지금 기쁨을 어떤 표현할 거였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골 넣은 거고 뭐 저는 항상 이거를 이게 트레이드 마크인가요? 그렇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장동훈 선수에게 아까 들으신 것처럼 네. 우리 4강 각오 한번 해봅시다. 전 열심히 할 거거든요. 동훈아 고맙다. 네, 과연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제 결승전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4강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앞으로도 후회 없는 경기하길 바라요. 지금까지 피파 온라인3를 사랑하는 손정미였습니다. 네, 4강에 오른 두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 두 분 다 굉장히 치밀하게 경기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준효 선수가 이런 세리머니를 보내줬는데요. 이 장동훈 선수도 한번 세리머니를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 시작됩니다. 이 4강전 첫 번째 경기를 보내드릴 텐데 조금씩 챔피언의 실루엣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 4강 첫 번째 경기에서는 김승섭 선수와 강성우 선수가 만나겠고 오전 3선승제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는 피파 온라인3 계속해서 시청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A스포츠 피파 온라인3 아디다스 챔피언십 2015 끝으로 오늘의 경기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